실로 충격적입니다. 대체 누가 중국 경제가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현재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여유도 없으며 매일이 압박으로 가득한 전쟁터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번영을 누렸던 장소였습니다.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거래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저 황폐할 뿐입니다. 손님은 단 한 명도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가격을 낮춰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장사는 적자뿐이며 모든 것이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15년간 이렇게 싼 가격에 팔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까지 가격을 내려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다른 곳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아침 8시 4분 전이면 물건을 받으러 오는 이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게에 도착해보니 아무도 없고 텔레비전조차 단 한 대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네티즌은 친구와 그저 여행을 가고 싶을 뿐인데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다고 한탄합니다. 이곳은 장수성 2월 노등지역입니다. 마을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황폐해졌습니다. 지금은 소를 키워도 적자고 농사도 적자입니다. 양, 돼지, 닭, 오리, 거위, 그 무엇을 해도 적자입니다. 지금 대체 무엇을 해야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제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까?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수입을 제발 멈춰주십시오. 이제 더는 수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남겨주십시오. 서쪽 다리부터 동쪽 다리까지 수백 개의 노점이 있지만 모두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장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치워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빚을 받으러 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문은 전부 잠겨 있었으며 모든 것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올해는 수많은 사람이 집에서 그냥 드러눕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하며 대공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공장과 상점이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며 실업자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업계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서민이 당장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하며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고통스럽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밥도 먹지 못하는 사람까지 생겨나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시민은 전국 어디나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제는 혼란에 빠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업계가 쇠퇴하고 실업자가 많아 생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월급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파도와 폐업의 파도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경제가 쇠퇴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허난성의 작은 현에서 건설일을 하고 있는데 시급이 고작 3.3위안입니다. 첫 월급은 월 800위안이었지만 휴일도 없이 계속 일했고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루에 10여 시간을 일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와도 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처럼 이렇게 극심한 실업 상태인 가정이 또 있을까요? 6명의 가족 중 어른이 4명, 아이가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 3명이 심각한 실업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이틀 전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임시로 자빌이라도 찾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임시 일자리조차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생활은 솔직하게 말해 단 1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평소 마트에서는 필수품만 구입하고 할인 상품을 고릅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살 때도 가장 저렴한 것만 선택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끼기 위해 직접 채소를 기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오직 절약할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임시 일을 하러 나가도 물 한 잔 사 마시는 것조차 아까워합니다. 한 여성은 실망한 채 말했습니다. 오늘 구직 활동을 하러 갔다가
천하의 영웅들이 모두 곤경에 처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구직 현장에는 명문대 졸업생들이 가득합니다. 올해는 10만 명의 박사학위 취득자까지 나서서 힘든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니 정말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여러분, 상하이의 배달원 숫자를 좀 보십시오. 보세요. 이쪽 전부가 배달원입니다. 온통 배달원뿐입니다. 이 배달원들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대학 졸업생, 석사 졸업생, 심지어 박사 졸업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배달을 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배달 같은 건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한 여성은 1년 이상 실직한 채 집에서 그저 썩어가는 기분이라고 한탄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남성은 말했습니다. 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27층에서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처럼 이렇게 극심한 실업 상태인 가정이 또 있을까요? 6명의 가족 중 어른이 4명, 아이가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 3명이 심각한 실업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이틀 전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임시로 자비리라도 찾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임시 일자리조차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생활은 솔직하게 말해 단 1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평소 마트에서는 필수품만 구입하고 할인 상품을 고릅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살 때도 가장 저렴한 것만 선택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끼기 위해 직접 채소를 기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오직 절약할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임시 일을 하러 나가도 물 한 잔 사 마시는 것조차 아까워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친구 몇 명과 만나 요즘 접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완전히 불평불만 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 한 건에 20만 위안으로 견적을 냈는데 지금은 5만 위안에도 하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 아닙니다. 뼈 아프고 비참한 수준의 하락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자신의 견적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봐, 미니 프로그램 견적이 2만 위안 정도라고 하는데 나는 2만 위안도 적다고 생각해. 또 다른 프로그래머도 말했습니다. 2만 위안 견적은 정말 꿈도 못 꿉니다. 우리는 3천 위안으로 견적을 내도 손님이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경제 쇠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밤문화, 즉 유흥업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창사에서는 수많은 나이트클럽과 KTV가 폐업의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긴장부회와 같은 가장 인기 있던 장소에서 연간 수십억의 매출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가라오케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건설업계 사장님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급급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거시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디에서 돈을 꺼내어 놀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미용실, 네일샵, 과일 가게는 대체 누구를 상대로 장사를 해야 합니까? 둘째, 지금은 새로운 놀이문화의 형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묘한 방식의 당구, 개인 영화관, 등산, 그리고 늑대인간 게임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은 정말 가난은 비웃어도 부자는 비웃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놀이라도 생각해내지 못할 뿐 시장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 쇠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오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10여일 뒤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설까지는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왜 지금 쉬는 거냐고 물었더니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고 온갖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택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하지? 온 가족의 식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다가오는 설은 어떻게 보내지? 갚기로 약속한 빚은 또 어떻게 하지? 이 사회는 우리의 과거 30년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을 전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어째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건물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한 네티즌이 거주하는 건물 근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에는 경찰과 구조대 그리고 구경꾼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처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부부는 집값 폭락 때문에 느꼈던 압박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먼저 남편이 17층에서 뛰어내렸고 뒤이어 아내도 동일하게 17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이 동네에서 이 집을 구입했지만 지금은 계약금이 전부 날아가고 은행에 100만 엔에 가까운 빚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 집을 살 당시 아버지의 돈과 자신의 저축까지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했으면 합니다. 부디 살아남아서 힘내주십시오, 여러분.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으며 현재 중국 사회는 원망으로 가득 차 사회라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치 화산 분화구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위기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광저우의 리밍 변호사는 중국 공산당이 머지않아 네팔과 같이 거대하게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핵심 이유는 그들의 정책과 시스템이 독재적이며 반인륜적이고 또 반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통으로 가득한 중국 사회이지만 어딘가에는 분명 타인을 돕는 마음씨 착한 이들이 존재합니다.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일어서요, 일어서. 무슨 일이에요? 배고파요? 엄청 배고프구나. 알았어요. 먹을 것 좀 챙겨줄게요. 자,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서요. 여기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요. 일어서. 이리 와서 앉아요. 여기에 앉아요. 자, 여기 앉으면 돼요. 먹을 거 좀 준비할 테니 괜찮죠? 좋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앉아요. 자, 알았어요. 음식 만들게요. 뜨거워요. 뜨거우니 조심해요. 여기 젓가락 있고요. 자, 듬뿍 담아줬어요. 혹시 가져가고 싶어요? 그는 안 먹일 건가요? 좋아요. 알았어요. 건네줄게요. 당신도 그도 만지면 안 돼요. 뜨거우니까. 뜨거워요. 만지지 마요. 됐어요. 자, 가득 담을게요. 들고 갈 때 조심하고요. 조금 뜨거우니까. 좋아요. 어서 가요. 말하기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속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잠깐 앉아봐요. 이리 와서 앉아봐요. 몸이 안 좋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먹고 가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돈 없어도 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 라면 한 그릇 정도는 정말 별일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총각, 정말 괜찮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다음에 또 배고프면 찾아와요. 알았죠? 자, 마음 쓰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첫날, 저희는 이 젊은이가 저희 캠프 앞을 계속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누군가 먹다 남긴 듯한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는 것을 눈치채자 그는 그것을 챙기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가게에서 프라이드 치킨 다리살 2개를 챙겨주고 음료수도 함께 사주었습니다. 그에게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는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밥 사 먹을 돈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에게 만약 정말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틀째에도 그는 찾아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흘째에는 비가 내려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희는 차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지금은 그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다정함입니다. 한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좋은지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하며 다음의 10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고용. 둘째, 높은 소득. 셋째, 낮은 물가. 넷째, 충실한 복지. 다섯째, 수준 높은 교육.
6째, 안전한 식품. 7째, 깨끗한 환경. 8째, 고결한 법치. 9째, 관용적인 문화. 그리고 10째, 성실한 정부입니다.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일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배고파요? 엄청 배고프구나. 알았어요. 먹을 것 좀 챙겨줄게요. 자,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서요. 여기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요, 일어서. 이리 와서 앉아요. 여기에 앉아요. 자, 여기 앉으면 돼요. 먹을 것 좀 준비할 테니 괜찮죠? 좋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앉아요. 자, 알았어요. 음식 만들게요. 뜨거워요. 뜨거우니 조심해요. 여기 젓가락 있고요. 자, 듬뿍 담아줬어요. 혹시 가져가고 싶어요? 그는 안 먹일 건가요? 좋아요. 알았어요. 건네줄게요. 당신도 그도 만지면 안 돼요. 뜨거우니까. 뜨거워요. 만지지 마요. 됐어요. 자, 가득 담을게요. 들고 갈 때 조심하고요. 조금 뜨거우니까. 좋아요. 어서 가요. 말하기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속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잠깐 앉아봐요. 이리 와서 앉아봐요. 몸이 안 좋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먹고 가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돈 없어도 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 라면 한 그릇 정도는 정말 별일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총각, 정말 괜찮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다음에 또 배고프면 찾아와요. 알았죠? 자, 마음 쓰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첫날 저희는 이 젊은이가 저희 캠프 앞을 계속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누군가 먹다 남긴 듯한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는 것을 눈치채자 그는 그것을 챙기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가게에서 프라이드 치킨 다리살 2개를 챙겨주고 음료수도 함께 사주었습니다. 그에게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는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밥 사 먹을 돈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에게 만약 정말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틀째에도 그는 찾아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흘째에는 비가 내려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희는 차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지금은 그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다정함입니다. 한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좋은지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하며 다음에 10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고용. 둘째, 높은 소득. 셋째, 낮은 물가. 넷째, 충실한 복지. 다섯째, 수준 높은 교육. 여섯째, 안전한 식품. 일곱째, 깨끗한 환경. 여덟째, 고결한 법치. 아홉째, 관용적인 문화. 그리고 10째, 성실한 정부입니다.